요거는 일종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주팔자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은 뭐 미신이다, 술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요거를 배우려고 했었을 때 설마 그럴까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연학과 연결이 된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도 사주팔자는 그래도 좀 뭔가 미신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말고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아까 연주는 뭐 목성에 배속했고 뭐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사주팔자에 대한 부분을 또 하느라고 또 엮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음지에서 좀 양지로 많이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우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늘이거든요. 황도 12궁. 이것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죠? 저희는 배웠는데. 무슨 시간에 배웠어요? 지구과학 뭐 이런 거 아닌가? 지구과학에 황도 12궁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황도 12궁이면. 별자리죠. 네, 태양이 지나가는 그 선을 연결한 게 이제 황도 12궁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지간히 밤에 심심했던 것 같아요. 별자리도 보고, 나중에, 이게, 이 황도 12궁의 기본적인 거는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어느 별자리에서 뜨냐. 그거를 계속 봐왔던 게, 그걸 연결한 선이 이제 황도 12궁이거든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자리, 뭐 1월 달에는 어떤 게 보이고, 뭐 2월 달에는 어떤 게 보이고, 맨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천문의 그 영화에서도 보면 장윤실이랑 세종대왕이 밤마다 조선 하늘에 맞는 천문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고시원만 되면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들의 어떤 밝기라든가 그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농사의 전문이시죠? 네. 제가 빠졌네요, 역시. 하늘을 봤던 이유는 결국은 농사예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농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이 부족국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어쨌든 식량에 대한 부분은 가장 컸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늘의 날씨를, 하늘의 기온을 살펴서 때에 맞춰서 식물을 기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었고, 뭐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보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제 황도 12궁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 시작은 춘분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춘분은 저건 현재가 아니에요. 저기 2000년 전에 어떤 그 시점에 춘분은 양자리에 있었대요. 지금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에는 아마 그 양자리가 3월로 돼 있는데 양자리가 4월로 돼 있거나 혹은 5월로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어떤 그거를 가져온 거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월에, 2월에, 3월에, 4월에 요거를
이런 게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에는 황도 12궁이 있었다고 하면 동양에는 이제 천상열차 분야죠. 요게 이제 천문에 나온 그 어상 위에 그려진 거거든요. 여기가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고, 북극성은 지구 세차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곳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곳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 그래서 우주의 중심을 두고 주변의 별자리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도거든요. 황도, 태양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표현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 조금 간단한 거를 가져왔는데요. 동양은 3원 28수라고 해가지고 3원은 이제 북극성 쪽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 중심으로 동양의 그러니까 3원이 요 세 개고 28수가 뭐냐면 동쪽에 7수, 남쪽에 7수, 서쪽에 7수, 북쪽에 7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는 동쪽에는 청룡이 있을 거고, 남쪽에는 주작이 있을 거고, 북쪽에는 현무가 있을 거고, 서쪽에는 백호가 있을 거고, 뭐 요런 부분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수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각항, 저방, 신미기, 요게 이제는 동방 7수예요. 두, 여허, 위, 실벽, 요게 이제는 남방 7수. 규류, 이별, 하늘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동, 남, 서, 북. 그 안에 이제 세 개의 그 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미원이 궁전이니까 이렇게 포진했다라고 보는 거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은하수예요. 하늘의 은하수. 그래서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시작이라고 본 거고요. 그 사이를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요 부분을 하늘로 상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서양의 아까 황도 12국은 분명히 표시를 했었을 텐데 명확하게는 안 보여서 제가 나중에 밑에다가 좀 그려놨었거든요. 요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천상, 궁궐이라고 봤었을 때 천을귀인, 하늘사람 자미원 태생이에요. 천을귀인이 자미원 태생이라고 하늘에서 네, 전생에 여기서 살았을 것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무토일간이니까 저는 축도가 있거든요. 시지에. 한번 찾아보세요. 천을기 있으신 분. 오. 오. 천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저기 천상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천상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된다? 활인. 그래서 좀 뭔가 힘든 거를 주고 그걸 뭔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천을기는 실제적으로 뭐 좋은 거라고 하지만은 뭐
좋을 때도 있기도.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2개씩 갖고 있어요. 터널 게인을 서로. 그러면 잘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혹시 3기성 가지고 계신 분들? 저거 경금은 이제 대운에서 오면 이제 3기성에 해당이 된대요. 전라지망 혹시 인사신 축술미. 저는 사신이 있어 또. 사신? 개강, 백호, 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천상 출신이라는 말이 가물가물해. 그죠? 네. 지하 출신이. 가물가물해서 어쨌든 근데 어쨌든 할인을 하셔야 될 분들이다. 네. 70대 그래서 하늘 사람은 여기 사람인 거예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인데 자미원으로 치면 우리는 경복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왕이 사는 그런 데라고 보면 되고, 태미원은 이제 신하들이 기거하는데, 그 다음에 천시원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한양을 경복궁일 거고, 여기에 뭐 옆에 뭐 전성을 잘 모르지만 궁이 있을 거고, 성문 밖에 어떤 백성들이 사는 곳이 천시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자축인묘 인사 연결을 해 봤어요. 이해되시죠? 자축, 임묘, 진사, 오, 이, 신, 유술, 해. 요게 아까 황도 12궁이에요. 요게 은하수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여기로 가요. 네. 옛날 사람들은 이 은하수에 대한 부분을 황천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는 하늘이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천강으로 가려고 하면 태양 황도를 타고 여기가 일종의 부두라고 보면 보이시나요? 보이는 게 이제 진사. 여기는 술해. 그래서 이거를 서양에서도 골든 게이트라고 하고요. 실버 게이트라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나오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골든 게이트, 이제 수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승의 어떤 음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요. 황소자리 진사는 실버 게이트라서 양의 세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의 세계로 지구로 나올 때 어떤 불안함,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에 어떤 그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진사라고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수레와 진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화리인 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이해했었던 그 부분이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화 볼 때 골든 게이트, 뭐 실버 게이트 나오면 은하수로 들어가는 황도시브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입구를 지키는 동물이 뭐다요? 정갈인데 개. 그래서 문 앞에 개가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파수꾼이라고 보면 돼요. 영화에 어떤 나오는 그런 그림들. 그런 게 이제는 매트릭스 그런 영화에도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탄생하는 거죠. 천국에서. 이거 제가 소울 혹시 드렸죠? 아, 네, 그건 안 넣네. 소울 영화에 대한 거 공유를 드린 적 있잖아요. 사전 세계에서 지구로 나오는 양의 기운. 준비를 하고 나오는 기운이라고 보면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해됐죠? 네. 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까 기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늘을 보면 북극을 봤었고, 뭔가 어떤 기운이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극한 에너지, 우주선, 북두칠성에서 나온다. 여기 보면, 그냥 이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한미일러 국제공동연구팀이 천체 물리학 데이터를 5년 동안 분석한 결과 극한에는 우주에서 뭔가가 오고 있더라. 그걸 찍은 게 이제 이게 우주라고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게 오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봤더니 그게 북두칠성에서 나온대요. 요거 우주선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100여 년 만에 확인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과학자 25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72개의 우주선을 관측한 결과 19개의 우주선이 큰 공자리의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든 입자를 뜻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에너지인 극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지난 1912년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지만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로 오는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가짜뉴스 아니에요? YTN 사이언스에서 과학자들이 미일러 공동으로 우주를 관찰을 하고 있는 그 결과물의 하나로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올까? 또 계속 그 이후로 연구를 또 한 것 같아요. 여기 유동수 울산과기연구소 초고에너지 우주선 기원을 파헤친다. 북두칠성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나오네요.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에너지를 쏘면 북두칠성에서 그 에너지를 지구 쪽으로 반사를 시킨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처녀자리 아까 확인했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저는 사실은 처음 이 기사를 봤었을 때 북극성으로 처녀자리 비슷한 게 북극성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직녀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옛날 치면 마고예요. 네, 그 마고가 결국은 삼신할머니라고 해서 어떤 그런 할머니를 뜻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우와, 처녀자리가 그 직녀 마고 아니야? 그럼 북극성이 그 옛날처럼 생각했던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했는데 이 처녀자리더라고. 어쨌든 처녀자리는
유금이에요. 유금 쪽에 있어요. 씨앗이에요. 씨앗.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북두칠성? 에너지? 그 옛날에 이 북두칠성의 어떤 시작은 고구려 법가뿐만 아니라 고인돌에 다 박혀 있어요. 고인돌에. 그러니까 태오복희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동의의 시작서부터 북두칠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이거 또 다음으로 연상되는 게 있지 않나요? 정화수.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기도하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효과가 있어서. 효과는 정화수의 북두칠성을 기운을 담아서 내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했던 게 아니다. 이런 에너지가 뭔가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 오염이 없었을 때라 그 기운이 더 잘 전달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교회도 그렇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기도 효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새벽에 이 에너지가 뭔가가 지구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에너지와 내가 태어났던 날의 목성의 위치, 별의 위치, 달의 위치가 딱 정해지면 결국은 그게 사주팔자가 아닐까. 그래서 사주팔자는 내가 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 소울을 한번 된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북두칠성의 기운, 음양, 오행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거긴 하지만은, 지금은 많은 것들이 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화수 누가 떠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기 계신 분이나 기도하러, 기도빨 받으러 산에 가고, 그렇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랬다. 그리고 저 우물정자도 저기 북두칠성 2개를 합친 글자예요. 그래서 다큐것에 신화에 보면 운물에서 태어났다라는 분들이 다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자, 저거는 4개를 합친 거예요. 북두칠성을.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그 기운을 만자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거를 종의 삼라만상의 어떤 하나로서 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알죠? 반달. 윤고경 이분 아시죠? 작곡가. 이 반달을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 신나게 불리던 건데. 그죠? 혹시 보릿고개 모르듯이 이거 세대가 다른가? 고드름. 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기차 끌려 오막살이 나라라 새들아 나라니 엄마야 누나야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거 작곡했던 분인데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또 간다 서쪽 나라로. 어렸을 때 쎄쎄쎄 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이 노래 들으면 좀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렇지 않았을까? 아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알아보니까 본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자기 어렸을 때 이제는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무심코 본 그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떠 있는 반달이 은하수를 타고 가는 그 배가 아니었을까라는 거를 그 연상하면서 작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하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은하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수레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서쪽인데 반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가. 딱 쳤습니다. 아, 역시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